안녕하세요. 생명과학 황민준입니다. 여러분들 개념 세우기 강좌 열심히 봤나요? 일로 와봐 강좌 열심히 봤나요? 다 끝내고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다고요? 참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참 대견스럽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죠? 개념 세우기 보면서 그 개념 세우기에서 내용 외워졌는지 확인하는 개념 완성 문제집 280문제짜리를 다 푸셨죠? 다 풀었다고요? 엄청난데? 그리고 킬러 파트. 킬러 파트에 해당하는 일로 와봐, 핵심 파트 일로 와봐 문제집. 거의 문제가 600문제거든. 그거를 다 풀면서 강의 보면서 쫓아왔다고요? 정말 놀랍습니다. 자, 이제는 이거를 다 끝내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출을 할 차례죠.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가장 좋은 문제죠. 퀄리티가 가장 우수한 문제죠. 그래서 요 강좌, 이번 강좌입니다. 이것만 알면 기출 끝. 기출 문제가 여러분들, 와우. 우리 기출 문제집 봤어요? 케이스 생명과학원 기출 문제집. 문제가 780문제나 있거든. 근데 그 780문제 중에서 대표가 되는 문제를 뽑아서, 그리고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뽑아서 선별해서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 기출 끝이다. 굉장히 방대한 이 기출 문제집을 축약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도 있도록 강좌를 설계를 했습니다. 이것만 하면 기출 끝 강좌입니다. 자, 일단 우리 교재를 한번 보면요. 케이스 생명과학은 기출문제집인데 780문제가 수록돼 있어요. 2015 개정 과정에 해당하는 그런 기출문제가 모두 수록이 되어 있고요. 문제 구성은 최신 문제부터 이렇게 역순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신 문제가 중요한 문제죠. 최신 문제를 먼저 이렇게 중요도 있게 풀어볼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세요. 먼저 문제를 풀고 교재 맨 뒤에 있는 빠른 정답으로 채점을 하고요. 그리고 왜 틀렸는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풀어봅니다. 그리고 그날 공부를 다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해설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해설은 교재 맨 뒤에 넣어놓지 않았고요. 바로바로 좀 해설 읽지 마세요. 그래서 교재 맨 뒤에 넣지 않았고 자료실에 PDF 파일로 따로 올려놨거든. 그래서 뭐 핸드폰에 다운받으시던 아니면 뭐 패드에 다운받으시던 해가지고 그거는 한참 생각해 본 시간을 거친 뒤에 집에 가는 길에 뭐 독서실에서 공부 끝나고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 끝나고 아니면 학원의 자습관에서 공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그 문제 왜 틀렸지? 내가 생각한 게 맞나? 틀린 이유 해설 보면서 읽으면서 귀가하는 그런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해설은 자료실에 있다라는 거 질문 많이 나오는 거에서 미리 오리엔테이션 때 지금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수업 시간에 해설하는 문제거든. 780문제나 되니까 모든 문제 다 해설은 못하고요. 뭐 겹치는 문제, 쉬운 문제는 좀 여러분들한테 맡겨줄 건데 수업 시간에 해설한 문제는 대표 유형 문제, 기억, 니은, 디귿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조금 시간이 부족한 수능 대비 생명과학원에 할애할 시간이 좀 부족한 재학생들이나 아니면 국어 수학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겨서 생명과학원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은 이 수업 중 해설하는 문제만 풀어도 기출이 정리될 수 있게 강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별로 해당 강의에서 푸는 문제는요, 강의의 제목으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제목을 딱 보고 요 강의에서 몇 단원에 몇 번을 해설하네? 그러면 최소한 그 문제는 먼저 풀고 강의를 보시면 되겠고 그 문제가 대표 유형이기 때문에 그것만 정리해도 정리가 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한 가지 기출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기출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평가원 문제입니다. 평가원 문제.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제. 왜? 수능을 평가원이 내기 때문에.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그 평가원이 지금까지 내왔던 문제들을 살펴보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하겠죠. 평가원 문제는 모의평가, 모평 문제와 수능 문제입니다. 이게 평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780문제를 여러분들 볼 때
평가원 문제를 중요도 가장 높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시고요. 거의 막 문제를 외우다시피 하셔도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학평 문제인데, 학평 문제는 이제 평가원에서 내는 건 아니니까 학평 문제가 중요도는 좀 떨어져요. 그리고 문제 스타일도 조금 다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의 어떤 정확도도 조금 떨어집니다. 이 학평 문제가. 그래서 학평 문제 중에서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는 좀 시간 되는 학생들만 풀어보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맡길 거예요. 학평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 문장을 판단하는 논리에 대해서 내가 많이 얘기를 할 거거든. 그 문장의 OX를 판단하는 논리만 정확히 탑재돼 있어도 문제, OX 판별하는 뭐 개념 문제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건 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 그래봐. 세포주기 그래프라고 해줘. 세포주기. 여기가 식이고 여기가 DNA 상대량이다. 이런 그래프가 있다 그래봐. 그러면은 DNA 복제하기 전에 DNA 복제된 다음에 요렇게 요 그래프 많이 봤지, 그지? 요러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래봐 문제. 그리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2번 뭐 구간이다. 뭐 1번 구간이다.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번 구간이다 그랬어.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뭐 학평에 실제로 나와 있는 뭐 그런 문제인데 학평에서 뭐 이런 식으로 봐. 1번 구간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이러한 문장이 있다. 그러면 기억. 1번 구간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이런 문장이 있다 그래봐. 참이야 거짓이야. 자, 지금 여기가 분열기가 포함될 수 있지. 이 시기에. 그쵸? 뭐 그냥 분열기라고 해보자. 이 시기를 최대한 양보해서 분열기라고 해보자. 막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G1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DNA 상대량이 2배 되는 시기니까 여기서도 여기까지는 S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G2기라고 하자. 우리 마음대로. 그리고 요 1번 구간을 온전히 분열기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언뜻 보면 이 문장이 맞아 보이지. 분열기 때 염색 분열, 뭐 체세포 분열이라고 해봐. 체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하는 세포의 세포 주기라고 해봐. 체세포의 세포 주기다라고 가정해봐. 그럼 체세포 분열 과정이 요 1번 구간이란 말이야. 그럼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 분체와 염색 분체가 붙어 있다가 분리돼서 양극으로 끌려가잖아. 그러면 1번 구간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그러면 언뜻 보면 맞아 보이지. 근데 어떤 명제가 참이려면 언제나 맞아야 되거든. 반례가 없어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분열기는 있잖아. 분열기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성되잖아. 체세포 분열하는 동안이 1번 구간이라고 하면 이게 전기, 중기, 후기, 말기잖아. 근데 전기 때는 염색 분체와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시기 아니거든. 염색 분체 분리된다 이 전기 때로 국한시키면은 아니거든. 그럼 이 문장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 1번 구간 안에.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 명제는 거짓이야. 반례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성립하지 않으면 그 명제가 거짓이라고요. 근데 반례가 존재하는 거를 면밀히 체크하지 않고 그런 저런 문장을 내요. 가끔, 아주 가끔 학평에서는. 아시겠어요? 뭐 다른 문제집이나 뭐 EBS 이런 데는 뭐 저런 거 더 많이 나와요. 학평보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 명제는 거짓입니다. 근데 그걸 참이라고 우기는 그러한 문제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학평에 저런 게 종종 나와요. 평가원을 우리가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죠. 평가원을 내가 좋아하고 신봉하는 이유는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제는 저런 오류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평가원도 실수할 때가 있죠. 예전에 그 생투에서 잘못된 문제 오류가 나온 적이 있었잖아. 수능에.
근데 그건 정말 그죠? 몇 년 만에 뭐 한 문제 잘못된 건데 뭐 그거는 뭐 사실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뭐 다 받아들여지고 뭐 했지만 근데 평가원 문제는 그 문제 제외하고는 생원에서는 지금까지 문제 오류가 한 번도 없었어요. 모평과 수능에서. 그러니까 평가원 문제는 완전히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이런 명제 참고지 측면에서도 전혀 오류가 없거든요. 그것까지 다 그 원리까지 다 평가원은 알고 체크를 하는데 학평에서는 요 체크를 좀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학평 문제 나는 개인적으로 좀 싫어합니다. 그런 오류 때문에. 근데 내가 방금 이런 말한 잘 봐. 언제나 그 명제가 맞아야 참이라고. 어떤 한 지점에서 이게 성립하지 않는 지점이 있으면 그게 발례가 되기 때문에 거짓이 된다고. 이 명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진짜 중요해. 문풀할 때, 기출문제 풀 때. 이것만 여러분들 잘 이해해도 개념 문제는 틀리지 않을 수 있다고요. 아무튼 이러한 문장을 판단하는 기본 논리,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기본 원리, 원칙, 논리. 이런 것들도 기출문제 과정에서 배워가면서 어떤 한번 기출문제 다 우리가 대표 문제 풀면서 한번 경지에 올라보는 그러한 과정으로 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이제 780문제 다 풀면서 시간 많은 학생은 좀 다 푸는 거 추천하고 시간 없는 학생은 대표 문제만 제목에 써있는 대표 문제만 풀면서 따라와도 괜찮다고요? 따라올 준비 됐나요? 자, 시작해 볼까요? 기출문제.